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권영찬 씨도 네. 방송하랴 또 강연 다니시느라 휴가를 못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이나 강연할 때 그걸 일로 생각하면 못 가고요. 근데 방송이나 강연할 때 지방을 가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온 가족에서부터 장인장 뭐 어머니까지 모시고 다니까 그게 뭐 휴가인 셈이죠. 네. 근데 지아 씨도 보통이 아니에요. MC 보느라 바쁠 텐데 네. 아니 SNS 보니까 팔로우 수도 엄청 많고 그 일일이 글을 언제 다 쓰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요, 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광고 홍보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경험도 좀 많이 쌓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뭔가 이 대외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요즘에는 기업 서포터즈, 뭐 대기업 서포터즈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방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와. 정말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선호하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참여 스펙업! 대학생활의 꽃 대외 활동! 문어발식 대외 활동은 그만, 취업 잘 되는 대외 활동은 따로 있다? 여름 특집!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 활동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정현, 한서희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들이 이 대외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현 씨가 지금 동국대학교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이 좀 나중에 스펙을 쌓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스펙 때문에 이걸 지원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홍보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서 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돼서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새 또 스펙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 학기 중에 좀 바쁘다 보니까 방학에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서희 씨는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찾는 편이에요. 뭐 국제화나 서비스나 친절 이런 활동을 많이 찾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하는 미소 국가대표라는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네. 예전에는 뭐 외국에 나가서 그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는 그런 대외 활동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이 좀 전부였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대외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외 활동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외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뭐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평가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서포터즈, 마케터, 모니터 요원, 기자단 이런 이제 활동들이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뭐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런 행사를 하냐 하면은 홍보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대외 활동들을 많이 대학생 참여 대외 활동들을 많이 주관을 하는 편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기업 체험 경험이 되고 직무 관련 경험을 또 쌓을 수도 있고 인맥을 쌓을 수도 있는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때 대학으로 하면 뭐 대외 활동이란 말보다는 그냥 사회 참여. 그렇죠. 또 예. 방학 때는 농활이라고 해서 여름철 이제 농활. 그 시골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농촌 봉사 네. 활동을 네. 특히 얘기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외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일컬어서 네. 학교 내보다 학교 밖에 더 관심 많아서 아웃캠프 쪽이라고 말도 하고 있답니다. 또 대학 내 20대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요. 2015년 기준 총 2,151개의 대외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와. 대학생들의 대외 활동이 그만큼 활발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직업과 함께 여러 사회 참여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전 포털 신국과 취업 경력 관리 포털 스카우트에서 이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꼭 빠질 수 없는 게 해외 봉사가 꼭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봉사? 왜냐면 네.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좀 열악한 곳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봉사하면서 많은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봉사가 아마 꼭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는 체험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화장품이나 먹거리 같은 거 뭐 써보고 먹어보고
블로그에 이렇게 리뷰 남기는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 활동 베스트 5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짜잔. 기업 체험단 체험단이 바로 평가단 나왔네요. 활동입니다. SNS가 발달된 요즘엔 입소문이 최고의 전략. 각 기업도 20대 젊은 감각을 선호. 톡톡 튀는 글솜씨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대학생들이 꼭 해볼 만한 대외 활동. 기업 체험단과 평가단에 도전하자. 사실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를 잠깐 다닐 때 그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 학생 체험단이나 평가단을 좀 불러서 평가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뽑게 되나요? 이제 주로 이제 그 대학생을 고객층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이제 그 평가단이나 체험단 같은 대학생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많이 하는 거.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장품 회사라든가 뭐 주류 회사라든가 뭐 교육 회사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행정 체험단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단을 또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단이나 평가단이 굳이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권영찬 씨가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좀 대학생 여러분들이 청춘을 즐겨서 사실은 학교 활동, 교내 활동 말고 교회 네.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아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게 뭐 롯데월드 민속관에서도 했었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영동 또 백화점이라는 거에서 신용평가부서에서 그 외에 카드 쓰시고 네. 안 하는 분들 돼서 제가 각 구청이나 군청 가서 그분들 어디 사는지 그걸 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마케팅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됐던 계기고 네.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했던 세차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한동안 뭐 또 케이블 방송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연합회에서 MC를 또 한 4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자동차 세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대외 활동 그냥 대외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선반영되는 여러분들의 직업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서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외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은 홍보대사 활동과 이제 학점을 좀 약간은 버리진 않고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좀 바쁜 편이라 아직은 대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약간 마음이 반반인 것 같은 게 뭔가 남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해야 할 것 같으면서 또 진심으로 제가 뭐 패션 계열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계속 다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그죠? 같은 나만 그런 빠지는 것 같죠. 네, 그런 기분이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지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좀 봤더니 3개월 동안 SNS 기업 홍보를 해서 활동비를 300만 원이나 벌었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대학생 대외 활동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 뭐 대학생들이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학교 밖에서 어떤 인맥을 형성하려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학교 내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던 다른 학교 이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넓힌다는 측면도 네. 있고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그 인맥도 이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과 직무를 체험해 어떤 간접적이든 네. 직접적이든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좀 지급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제 도움도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네. 그 단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대외 활동들이 사실 이제 좀 시간과 노력을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에 들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뭔가 좀 얻는 것이 기대만큼 좀 크지 않은 상황들도 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거의 뭐 직원과 같이 이제 노동력을 사실 이제 그 활용하는데 기업에서는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자기 어떤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 착취 이런 측면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여름방학 때 이제 대학생들이 특히 더 대외활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그런 대외활동 초보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 활동을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자기가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외 활동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뭐 해외 봉사, 서포터즈, 마케팅, 평가단, 체험단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이제 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인맥을 얻겠다, 아니면 직무 관련 경험을 쌓겠다, 나중에 네. 취업이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 그 목적에
맞는 일단 대외 활동을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대외 활동을 많은 기업에서 사실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역사가 오래 안 된 그런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기수가 이제 좀 오래된, 그 다음에 선배들로부터의 평가가 괜찮은 그런 이제 그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할 때 너무 큰 욕심을 내서 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일정들과 잘 맞을 수 있는, 좀 부담을 크게 안 가져도 되는 대외 활동을 좀 선정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정보 주로 어디서 얻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편인가요? 저도 그냥 사실 뭐 카페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펙업이라든가 독치사, 취업대학교나 아웃캠퍼스 이런 이제 카페들이 이제 대외 활동 정보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링커리어나 올콘,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나 데티즌 이런 이제 그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전을 전문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싱굿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를 좀 참고하시면은 대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네. 서희 씨에게 도움을 준다면 외항사에 지금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외항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도 항공사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처럼 이렇게 서포터즈를 모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포터즈를 응원하면은 언제부터 나는 뭐 하겠다는데 또 약간의 또 소정의 또 금액도 주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 대한 그 회사의 사운이나 목표 같은 걸 알 수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회사에 모았으면 그건 사실 충분히 나중에 대외 활동이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고 또 플러스로 될 수 네. 점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벌써 이 학생들 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좋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대외 활동이 아주 핫한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사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입니다. 짜잔. 학생 기자 리포터 활동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냉철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세상의 이슈를 끄집어낸다. 다방면의 사회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SNS 활용 기술이 요구되는 학생 기자와 리포터.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실제로 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학생 기자 리포터를 많이 좀 뽑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기자단 활동,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콘텐츠 생산 측면에서 이제 기업에서 요즘 뭐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IBM 그 글로벌 CEO들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이제 향후 이 그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기술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 CEO들이 71%나 그런 이제 응답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어떤 기업의 인지도나 제품을 홍보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이 SNS를 많이 활용을 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 SNS를 많이 활용하는 이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기자단 활동들을 많이 이제 좀 뽑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기업에서 뭐 대학생 기자단이나 아니면은 네. 뭐 그쪽에서도 학교를 이제 방송에서 MC도 있고 리포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자나 리포터는요, 어느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제를 잡고 팩트를 잡고 글을 쓸 적에 전체적인 서치를 해서 거기에서 네. 써머리를 해서 낼 줄 아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냐, 홍보했으면은 만약에 2016년 여름 트렌드는 뭐예요? 우리 제품과 뭐 있으면은 2016년 트렌드는 옷과 패션과 뭔데 우리 회사는 뭐가 있으냐 해갖고 쭉 써머리를 할 수 있고 또 네.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어떠한 요소를 볼 때 만약에 우리 프로에 그러면 뭐 랭크쇼 잡 위클리면은 박우식 대표가 있네, 김지아 MC가 있네, 네. 두 학생이 있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SNS에 들어가 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들이 과연 홍보대사라고 하고 또 외항사라는데 본인은 SNS에서 그걸 언급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누군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자단이나 리포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일에 대한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외 활동 최강자가 무엇인지 권영찬 씨가 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캠퍼스 자변조회에서 대학생, 취준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최고의 대외 활동을 선정했는데요. 네. 기자단 분야의 최강자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네. 공동사에는요.
EBS 스토리 학생 기자단, 아, 네. 삼성 SDS 대학생 기자단이 1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요. KTNG 상상 유니브 대학생 기자단 상상 에디터 네. 15.6%라고 답변했고요. 2위는 삼성그룹의 대학생 열정 기자단 21.8%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네이버 트렌드 리포터가 23.8%인데요. 이것도 2016년 트렌드를 읽어주고 그렇네요. 또 그거를 서머리할 수 있는 리포터거든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는 일단은 인재들을 이렇게 해서 미리 선점해서 뽑겠다는 이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재도 뽑게 되는데 혹시 두 분은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네, 지금 여기 앞에 말씀하신 5개의 기자단 모두 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또 소정의 원고료가 나오는 활동들이 있어서 글 좀 쓴다는 친구들은 꼭 한 번쯤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대부분 온라인으로 글을 쓰는 거라 글솜씨가 정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면 상당히 이제 흥미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글쓰기에 좀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기자들이 선출이 되면 회사에서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나 교육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글쓰기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역량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업 내에서도 글쓰기 교육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자단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글쓰기 역량들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자소서 작성이나 나중에 입사 후에 보고서 작성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하나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저희 회사에 뭐 대학교 교수님에서부터 뭐 방송인에서부터 정말 많은 스타 강사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 들어오면 딱 처음이 뭐냐면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세요. 못 씁니다. 박사도 못 쓰고요. 교수도 못 쓰고 못 써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예비 스타 강사는 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에 대한 표현력을 정리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반에다가 네. 12포인트로 당신 얘기를 써보라고 하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 친구는 스타 강사 되는데 2년, 3년 걸리겠다고 제가 딱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글이라는 거는 네. 자기를 외부에 제일 알릴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 들어가도 이 자소서를 쓰는 것처럼 자기 표현력을 좀 높여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대외 활동을 좀 기업이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주로 어떤 기업에서 선발을 하는지 또 어떤 곳에서 대외 활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는지 좀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 다양한 곳에서 이런 제 대외 활동, 대학생 대외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5대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제 대외 활동들을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영삼성이라고 열정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서희 씨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이쪽 계에서도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해외 봉사죠. 해피무브 해외 봉사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외 봉사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LG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LG 해외 탐방 챌린저라고 이제 네. 이런 이제 그 대외 활동들을 좀 운영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서포터즈 유프렌즈라는 거, 그다음에 롯데리아에서는 글로벌 원정대, SK 같은 경우에서는 SK텔레콤 캠퍼스 리포트 네. 이런 건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기업의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얻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 또 기업에서 잘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해진 기관이나 좀 인증된 기관에서 하는 체력적인 거라는 거죠. 맞아요. 뭐 각 기관에서 하는 뭐 해병대첩 이거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젊은이의 열정과 땀, 국토대장정이거든요. 네.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또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아, 이 친구의 체력적인 면이나 끈기를 한번 보는 건데 혹시 네. 두 분은 여성이지만서도 여학생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토대장정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인데 하고 싶어요. 있을 것 같긴. 하고 싶어요. 네, 저 좀 엄살 많이 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서희 씨는요? 주변에 뭐 하는 친구들이 2-3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엄두가 아직 안 나서 도전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갔다 온 친구들 말로는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이 국토대장정이 경쟁률이 100대 1이라는 말이 돌 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활동이 실제로 취업 시에 좀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저도 이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토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국토대장정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작성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국토대장정 경험 자체가 조금 흔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게 딱히 이제 직무와 연관성들이 사실 이제 좀 있는 그런 경험들은 아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기업의 자소서 작성 방향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경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서희 씨나 뭐 우리 정현 씨가 얘기했듯이 갔다 온 친구들의 어떤 이 갔다 온 경험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고 팀워크라든가 네. 어떤 열정과 끈기 이런 어떤 역량들을 많이 길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단지 취업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를 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들을 한번 좀 더 다짐하는 그런 이제 그 경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캠퍼스 자변주에서요. 또 선정한 최고의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분야의 최강자 베스트 5를 준대요. 5위는 위대한 대한의 청년당 YGK 청년희망 국토대장정이 1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대한민국 특수청년단 스카이 국토대장정 21% 차지했고요. 3위는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37.1%가 답변했고요. 2위는 동아제약 바카스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38%를 차지했고요. 제일 많이 알려졌죠. 대망의 1위는 한국 스포츠 컨설팅협회 두드림 국토대장정 49.4%가 차지했는데요. 중요한 건 3위부터 2위, 1위까지는요. 네.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컨설팅협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왜 중심이 되냐. 네. 바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걸 찍어갖고요. CF로 네. 방영을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고요. 또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희망원전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누가 리더가 끌어주고 또 처진 사람을 해서 사실은 또 이게 거기서 직원을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데 중요한 건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일반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국토대장정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약간 흔해진 경험이긴 한데 저는 20대 어떤 그 초반의 어떤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용기, 네. 끈기 이런 역량들을 좀 키운다 그러면 나중에 취업하는 데 있어도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뭐 아까 이제 바카스라든가 노스페이스 기업에서 운영하는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경쟁률이 뭐 80대 1, 100대 1 가까이 네. 될 정도로 엄청 상당히 이제 많아요. 네.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YGK나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좀 운영하는 네. 그런 이제 국토대장정도 있고 한데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비용이 무료라는 그런 이제 좀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좀 비용은 듭니다. 이제 비용은 드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 네.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홍보를 어쨌든 이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네.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국토를 한번 내 발로 이제 걸으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순수한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활동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입니다. 짜잔. 아, 요거 나올 줄 알았어요. 아, 해외 자원봉사 활동. 네, 굶주림과 병으로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개발 국가. 남을 위한 희생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대학생들의 글로벌 나눔 실천이 늘어나고 있다. 인생에서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할 대외 활동, 해외 자원 봉사. 사실 이 저개발 국가의 극심한 빈곤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 지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희 씨나 정현 씨는 좀 자원봉사, 해외활동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해외 봉사가 해외도 가면서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여서 가고 싶어요. 네, 저도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 활동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신청 기한을 놓쳐가지고 아쉽게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해외 봉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대표님께서 좀 길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해외 봉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해외 봉사 기간이 이제 단기 봉사가 있고 장기 봉사가 있어요. 장기 봉사 같은 거 최소 이제 6개월에서 길면 한 2년 정도 가서 이제 봉사하는 건데 대표적인 장기 봉사 프로그램은 이제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네. 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B 국민은행과 YMCA가 같이 이제 운영하는 라운아띠라는 이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장기 프로그램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주에서 한 달 뭐 요 정도는 이제 단기간 가는 이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이제 해피무브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LS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제 LS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한은행이라든가 인천국제공사 KTNG 같은 데에서도 이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회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영찬 씨, 보통 네. 연예인들도 이 해외 봉사는 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일단은 뭐 조신이 그 본인이 스타이기 때문에 네. 또 해외 나가서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찌 보면은 휴가의 개념도 되는 거예요. 휴가라는 게 놀러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기존에 이제 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또 다른 가서 정말 나의 도움과 또 절박함을 보고 현실에 또 해야 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휴식이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정말 나를 리프레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 봉사에 한데 또 의미가 뭐냐면요. 네. 사실은 첫 번째는 봉사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업에서 하는 봉사단체 한번 가보면요. 네. 사실은 그 임원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봉사에 참 의미를 알 수도 있고 또 그 네. 안에서 또 뭔가가 정말 내가 도네이션 하거나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뽑았을 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네.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니 굳이 뭐 봉사하면서 그게 직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면 직업으로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봉사나 후원은 좀 참여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권영찬 씨가 실제로 이 봉사의 소중함을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이 또 알리고 계신데 네. 이런 봉사가 또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그 세상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이 자기가 아,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행복하구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네. 제일 중에 타 존중이라고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실은 그것도 회사에 대해서 내 능력을 써서 그만큼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떠나서 내가 행복감을 찾는 가장 높은 이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또 타 존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취업 말씀하셨는데 해외 봉사 활동이 실제로 취업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최근에 이제 그 기업에서 자소서 항목에 보면 이런 항목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서술해 보세요. 이제 이런 경험들도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네. 뭐 이런 경험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떤 봉사 경험이 주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해외 봉사 경험들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국내가 아닌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지난해 아마 우리 저기 전방 쪽에서 뭐 지뢰 터지는 사건도 네. 있었고 또 이제 북쪽에서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전역할 수 있는 몇 명들이 네. 사실은 우리 전우를 두고 내가 못 떠나가겠다. 왜냐하면 이 후임들을 두고 어떻게 떠냐 해서 몇 명이 전역을 연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군에 들어간 데는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지역에서 전부 특채로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늦게 한 데는 조금 그보다 혜택이 적었는데 무슨 얘기냐? 남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좀 창의적으로 정말 내가 좀 구태연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하지만서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저런 친구라면 우리 기업을 살려낼 수도 있는 인재상이라는 걸 뽑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눔과 봉사는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 대학별로 해외 탐방 장학 프로그램도 방학 때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두 학생은 해외 탐방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학교에도 해외 학술 탐방 장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신청 안 해봤는데 했던 친구들이 이제 면접 보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경쟁률이 그래서 센가 네, 봐요. 경쟁률이 진짜 센 것 같아요. 네, 서유 씨는요? 같은 학교잖아요. 네. 네. 제 친구는 붙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귀국을 했는데 세 명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면접하고 패스를 해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유럽권으로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라서 그 자유여행도 하고 또 관련 기관 방문도 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그런데 이런 대외 활동 말고도요, 이 공모전 방학 동안에 많이 실시를 하잖아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아웃캠퍼스와 또 스펙업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공모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2015년 작년에 실시한 공모전은 1,293개였고요. 유형별로는 디자인, 건축 분야가 365개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UCC 영상, 사진이 347개,
마케팅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 321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 광고 공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전에 많이 응시를 해봤는데 이런 공모전 응시한 경험이 좀 많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좀 서희 씨부터? 저는 아직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네. 친구들 보면은 저도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학과다 보니까 친구들 보면은 공모전을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각종 광고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뭐 UCC 캠페인 영상 네.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은 아 나도 해야 하는 건가 나만 너무 안일하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도 아직 없는데요. 친구가 광고공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과 수업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제 공모전이랑도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좋은 성과 얻어서 또 성과급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모전에 입상을 꼭 하지 않더라도 실제 취업에는 좀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제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은 정말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공모전 수상을 했다 그러면 이 해당 기업에 지원할 때는 뭐 서류 면제라든가 가산점을 주어지는 측면들도 있고 해당 공모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무 경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모전은 취준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신국가 스카우트에서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이 대외 활동 횟수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1에서 2회가 34.6%, 3에서 4회가 11.4%, 5에서 6회가 10.7%, 그리고 11에서 12회가 9.4%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인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이 활동까지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현 씨나 서희 씨 주변에 이런 이 대외 활동의 달인이 있을까요? 네, 근데 정말 있는 게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대외 활동도 빈부격차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되는 친구는 항상 되고 떨어지는 친구는 항상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해외 봉사 활동이 경쟁률이 굉장히 센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기업에서 하는 거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는데 제 친구는 이번 방학 전에 3개를 동시에 붙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다시 한번 대외 활동 빈부격차를 체감했는 네,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는 홍보대사 동기 중에 한 명이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LG 드림 챌린저라는 그 대외 활동 때문에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과 학점을 포기하고 그걸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생의 46.6%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 57%가 직무와 관련 없는 대외 활동 경험은 채용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의 78%는요. 대외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도 지원자의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학과 공부 등 이 지원자의 다른 일에 충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대외 활동이 오히려 이 취업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이제 많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도 그 이력서를 보면 대외 활동 경험이 한 20여 개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독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외 활동 간의 어떤 연관성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대외 활동을 산만하게 했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보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직무 목표나 뭔가 일관성이 부족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학업에 좀 소홀히 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대외 활동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외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외 활동도 잘 골라서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도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캠퍼스 자변조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생 1000명을 대상으로 대외 활동의 문제점이 뭐냐고 질문했는데요. 대외 활동 분야는 내용이 비슷비슷해 별 특징이 없는 것 같다. 16.8%가 답했고요.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28.6%입니다. 그리고 1위는 이름만 거창하고 내용이 허술한 프로그램이 많다. 49.1%를 차지했는데요. 박 대표님, 실제 이런 피해 사례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대외 활동 경험에서 대학생들이 한 60.5% 정도가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을 선택할 때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정현 씨 질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먼저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이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지장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 기수가 좀 오래됐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인지도 확인해서 참여했던 선배들의 후기 이런 것들 반드시 좀 참여할 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대외 활동을 좀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직속 청년이 청년 포털에서 이 대외 활동 피해 시 대책을 좀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 주최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최기관 민원 창구에 건의를 할 것. 그리고 정부기관 또는 청년 포털, 청년 유니온 같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요청을 할 것. 그리고 피해 관련 사안을 언론사나 웹 등에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일에도 좀 장단점이 있듯이 좋은 취지임에도 이 마무리가 좋지 않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정현 씨나 서희 씨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좀 후회를 해봤거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좀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 모 은행에서 서포터즈를 잠깐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를 이제 대학생들이 먼저 써보고 이거를 좀 주변에 활동 좀 네. 알려달라는 거였는데 너무 좀 지원금도 없고 활동비도 안 나오고 뭐 혜택도 없이 뭐 오프라인에서 뭘 만들어서 이걸 해라 뭐 온라인으로 네. 뭘 해라 너무 막 힘들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 내가 이걸 왜 했나 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 또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좋은 성과를 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들 보셨어요? 좋은 성과라기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은 조금 뭐 혜택이 좀 부족해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좀 노동의 그런 강도에 네. 비해서는 사실 딱 체감되는 혜택은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친절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재밌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정현 씨는 지금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한다면 좀 어떤 대외 활동들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패션 쪽 이런 서포터즈나 뭐 홍보대사 그리고 화장품 쪽도 체험단이나 평가단 그런 활동들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두 학생 다 지금 동국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일단은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이랑 사람들을 뭔가 대할 때 그런 유연성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네, 서희 그리고 씨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로 놀러 오면은 같이 학교 이것저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 주는데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막 저도 꼭 여기 와서 언니처럼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 네. 좋아요. 사실은 두 분은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게요. 뭐 지금 뭐 개그맨이든 배우든 가수든 연예인이든 간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면요. 이 정도로 말 하는 사람 이렇게 드뭅니다. 한 몇 년 차, 4, 5년 차 이상 되는 많이 드뭅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미 그런 능력은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위까지 알아봤고요.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네, 이입니다. 짜자자잔. 문화재, 영화제 등 자원봉사나 네. 스텝. 평소 문화생활을 즐긴다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화재, 영화제 자원봉사와 스텝 추천. 몸은 힘들지만 남는 건 인맥과 보람. 문화행사 대외 활동으로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사실 이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좀 굵직한 행사에 대외 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보람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서비스 관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제나 영화제 이런 자원봉사의 면접을 볼 때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문화제나 이제 영화제 같은 행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개최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면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행사가 이제 단기에 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이제 면접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뽑는 아르바이트도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 파트, 뭐 주차나 뭐 운영 요원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행사 성격에 대한 또 기본적 이해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이 면접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대종상 영화제 2009년도부터 2012년 4년 동안 총괄 마케팅 사를 본 유일한 사람인데 네. 한 말씀 드리자면은 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서포터즈가 한 80명이 와요. 네. 근데 그 중에 10%는요 정말 영화를 좋아하거나 나중에 미래 영화 감독이나 배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영화제가 진행되고 어떤 배우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거였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또 단순히 연예인이 좋아서 또 응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사 끝나고는 이분들의 차이가 배우고 안 배우고의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이 10% 분들은 앞으로 내가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걸 소재로 만들어야겠구나. 네. 야, 저 배우는 참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나 앞으로는 이런 배우가 돼야지. 그런 걸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일과 함께 좀 관련성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영화나 문화나 취미나 서비스업을 좋아한다면 네. 좀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이런 문화 관련 대외 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홍보대사 활동도 이제 의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경력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정우성 씨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서희 씨는요? 네, 이런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또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행사를 내가 직접 기획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또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인사 시 도움되는 대외 활동 베스트 4입니다. 첫 번째 CGV 대학생 마케팅 패널 TOC입니다. 매월 네. 20회 영화 관련 지원도 받고요. 우수 활동가가 되면 해외 연수부터 네. CGV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SK 캐리어 에디터입니다. 활동 수료 후 SK그룹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네. 현대제철 해피에스 대학 봉사단입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디자인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봉사활동인데요. 네. 수료 시 현대제철 신입사원 채용 우대가 있다고 합니다. 와. 네 번째는요. 한국전력공사의 캡코라고 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인데요. 전력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는 일인데요. 우수 활동자는 포상금도 받고요. 한전 체험형 인턴 지원 시 서류 전형이 면제되고요. 면접 전형 시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네. 건 이렇게 대외 활동만으로 서류 전형이 면제되고 면제 때 가산점을 준다는 게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사실 이제 이런 그 대외 활동 참여한 학생들에게 서류 전형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서류 전형에 면접을 주는 회사들이 요즘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 활동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뭐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의 어떤 제품들이나 네. 서비스를 할인 혜택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혜택을 좀 주고 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혜택을 통해서 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기업이 실제로 뭐 서류 전형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면제를 시켜주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지금 권영찬 씨가 말씀해주신 이 대외 활동 중에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전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CGV 대학생 마케팅 패널 활동이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마케팅 감각을 또 어차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혜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니 네, 하고 싶습니다. 나 영화 좋아하는데 몰랐어요. 네. 네, 서희 씨는요? 저는 뭐 첫 번째도 관심이 가긴 하지만 두 번째가 그 SK 캐리어 에디터 이게 우수 활동자에게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네. 또 이만한 혜택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취미에 맞는 대외 활동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맛집 에디터라는 게 있어서 음식점, 이 시식 평가를 올리는 일을 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런 거 굉장히 해보고 싶은데 또 이 외에도 스킨푸드나 이 마몽드 같은 화장품 회사에서도 대학생 뷰티 마케터를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현 씨나 서희 씨 이런 쪽의 활동들 어떨 것 같으세요? 직접 하게 된다면? 저 둘 다 너무 좋아요. 설레요. 막. 저 그래서 홍보대사 수료를 하면은 빨리 이런 대외 활동들에 전념을 하고 싶어요. 네. 서희 씨는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블로거를 조금 많이 다루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화장품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제품 쓰고 후기를 올려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의 화장대를 봤었는데 화장품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도 않은 그런 새 제품들이.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두 분이 좀 블로그 후기 쓰는 거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사실은 워낙 촬영을 많이 다니다 네. 보니까 맛집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뭐 언론사에서 그 글을 보고 고영찬 씨 미안한데 저희 칼럼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럼을 쓰다가 또 그 칼럼을 보고 다른 언론사에서 죄송한데 저희 기자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예명 이름으로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떠한 주제를 잡으면은
랭큐쇼 잡 위클리 딱 제가 보도자를 쓴다. 그냥 따다닥 10분이면 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박우식 대표의 뭐 커리어웨이 컨설팅을 쓴다. 그러면 따다닥 10분이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에서 과연 우리 회사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써머리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처음엔 난감하는데 그런 블로그 기를 쓰다 보면은 SK는 어떤 사람을 뽑고 삼성은 어떤 사람을 뽑고 또 어떠한 기업은 뭘 뽑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도전하십시오. 네. 그런데 올 여름에 또 인턴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인턴 채용에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야죠. 서울 쪽 기업에 몰려있는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지방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신림동 고시원을 잡고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인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 대외 활동하려고 서울로 오는 지방 대학생도 많다고 하는데 때 아닌 서울살이 요즘 이게 인턴이 붐인데 이게 정말 직원을 뽑자고 인턴제를 하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차니까 기업에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방에서는 사실 인턴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이제 뭐 고시원 구해서 이제 올라와서 인턴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 같은 경우, 인턴 제도 같은 경우에서 공기업 인턴 제도를 청년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시행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직장 체험 형태로 이제 그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인턴 경험들이 나중에 공기업 입사 지원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공기업에 이제 인턴을 많이 좀 응시하는 상황이고요.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제형 인턴 형태로도 이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턴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이제 우수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90% 선별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형태의 채용 프로세스를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또 직장 체험 형태의 그런 인턴 제도도 운영하는데 이 인턴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기업을 지원하실 때 서류 전형에서 면제가 되거나 면접에서 이제 그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턴 경쟁률도 정규직 공채 경쟁률 못지않게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학생 주변에 인턴 활동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아예 휴학을 하고 그냥 인턴 생활을 위해서 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네, 서희 씨 주변에는요? 네, 저도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주변에 휴학하고 인턴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턴도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언어, 뭐 중국어나 영어 이런 좀 그 써먹을 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턴도 정말 많이 인턴도 쉬운 게 힘들구나. 아니구나. 네, 근데 이 대학생이라면 꼭 한 번은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인턴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대외 활동도 중요한 것 같고 인턴 활동도 꼭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꼭 하나만 결정을 해야 된다면? 융통성 있게 일단 1, 2학년 방학 동안에는 좀 덜 무거운 마음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확실하게 인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 근데 사실 대외 활동이랑 인턴은 좀 느낌이 다른 게 대외 활동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인턴은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정현이처럼 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뭐 대외 활동에 조금 더 쏟을 수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인턴을 자리만 있다면은 감사합니다 네.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영찬 씨, 네. 보통 학생들이 인턴과 대외 활동 중에 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권해진다면 굳이 대외 활동과 인턴 중에 둘 중에 골라라면 저는 인턴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 불특정 정해지지 않은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내 정서 함양이나 자기 개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에 가더라도 괜찮네요라고 하시는 이제 네.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인턴이 됐다는 건요. 직접 이제 체험전에 들어가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나는 이 기업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 내가 원했던 기업이 내가 바랬던 로망과는 좀 틀리구나 하면 나중에 내가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잘 된다면 뭐 100%는 아니라도 한 10%에서 30% 내에서는 또 재취업이 가능도 하기 때문에 네. 저라면 좀 인턴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우리 아까 제가 이제 그 정현 씨가 저는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대외 활동 경험들을 좀 해보는 게 둘 다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턴 경험은 반드시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학년 때는 뭐 대외 활동 경험 이제 좀 고학년이 돼서는 이제 인턴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인턴 경험을 하면은 일단 기업에서는 그 지원자가 일단
조직 경험을 해봤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인정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란 조직 내에서 어쨌든 사회생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조직 적응력이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직무와 관련된 체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턴만큼 효과적인 어떤 그런 취업 준비 방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취업 준비생들이 인턴의 경험들을 이제 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요즘 여학생들 중에 이제 그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고생을 하더라도 마케팅 에이전시나 마케팅 컨설팅 같은 회사에서 좀 빡시게 좀 일해보는 것이 나중에 빡시게 일을 하나고? 빡시게 좀 힘들게 네. 힘들게 좀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마케팅 부서에 본인이 정규직 경체로 이제 응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인턴을 그냥 뭐 인턴 타이틀 하나 따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제대로 좀 일을 배우겠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외 활동 오늘 2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1위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짜자자자잔. 기업 서포터즈 마케터 활동. 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불멸의 대외 활동은 기업 서포터즈. 기업과 소비자들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 실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알짜 대외 활동. 기업 서포터즈와 마케터 지원 시에 알아야 할 꿀팁은? 회사를 홍보하는 이 홍보하고 기획을 하는 서포터즈의 인기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서포터즈 채용도 활발한 편인가요, 대표님? 제가 그래 최근에 그 대학생들 이제 그 대외 활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한번 좀 이렇게 약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해 보니까 월 뭐 한 40-50개 정도의 새로운 어떤 그 서포터즈 이제 그 모집 공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대학생 서포터즈나 뭐 마케터 이런 그 모집 공고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즘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서포터즈나 마케팅을 어쨌든 이제 네. 제품을 우리 이제 뭐 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잘 알려지지 고객들한테 잘 네.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어떤 예산이 좀 제약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중소기업도 이제 대학생 마케터나 서포터즈를 많이 이제 좀 운영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앤 자벤주의에서 선정한 네. 그 최고의 대외 활동 서포터즈 분야의 최강자 베스트 5가 있다면서요? 네,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대외 활동 서포터즈 분야의 최강자 베스트 5입니다. 5위는 제주항공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네. 4위는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서포터즈. 3위는요. 하나투어 유수자유여행 서포터즈고요. 2위는 KB국민은행 KB 캠퍼스 스타입니다. 대학의 1위는요. 네. 3년째 1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입니다. 삼성그룹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요즘에 서포터즈 아까 중소기업 얘기도 하셨는데 이 제품을 활용해보고 우리 서비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니즈와 분석을 정확히 해내는 걸 보고 우리 지금 기존의 직원들도 못 읽는 거를 이 서포터즈도 읽어내네 하고 다양한 소비자 조사 집단도 낼 수 있는 네. 거고요. 이 소비자 집단은 바로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서포터즈 좀 관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좀 다양한 계열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KB국민은행이나 아모레퍼시픽, 항공사 이렇게 다 하세요. 네, 다 하고 싶어요. 욕심나요. 서일 씨는요? 저는 좀 자유여행 서포터즈에 관심이 가는 게 좀 누구보다 재밌게 잘 놀다 올 자신이 있고 또 열심히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조사에서 이 선호하는 마케터 활동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5위가 코카콜라의 코크 크리에이터, 4위가 KTNG의 상상 마케팅 스쿨, 3위가 아시아나의 플라잉 마케터, 2위가 삼성전자의 VIP 센터 대학생 아이디어 풀, 1위는 아까도 소개가 되었던 이 CGV TOC 대학생 패널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름도 다양하고 이 서포터즈, 마케터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활동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서포터즈나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외 활동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 내용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활동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와 마케터의 개념을 좀
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SNS 활동이나 대외 오프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자사의 제품들을 이제 홍보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맡기는 그런 이제 네. 역할 대외 활동이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뭐 활동비를 좀 지급받을 수도 있고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우수 평가자들은 뭐 서류 전형에 있어가지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자기가 목표하는 그런 분야나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 서포터즈 활동들은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대외 활동을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유의해라, 이것만은 기억해라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 같으면은요, 나와의 좀 연관성, 우리 박 대표님이 계속 직무와 연관된 걸 네. 하고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성적인데 이번에 좀 외향 쪽으로 해보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결국은 외향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대외 활동은 외향적인데 내가 선택하는 직업은 뭐 총무나 또 다른 내향적인 일을 한다. 이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항상 내가 일과 연장선을 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이나 27에 취업을 한다면요. 평생 40년 동안 30년 이상 동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내일과 연관성 있는 좀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너무 뭐 여러 가지 문어발식 그런 대외 활동들을 좀 지향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외 활동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 직무 목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어떤 커리어 목표와 연관성 있는 대외 활동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비클릭 공식 질문입니다. 취준생에게 대외 활동이란? 머스트와 원트 사이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원하기도 하는 딱 그런 거. 갑자기 부담이. 네, 서희 씨에게 네. 네, 대외 활동이란? 저는 약간 게르기라고. 네, 그래서 내가 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면서 아. 남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조금 불편한 그런. 네, 취준생에게 대외 활동이란?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 첫 이마에 하는 뽀뽀다. 키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무슨 무슨 뜻일까요? 얘기냐? 네. 이성이 처음 만날 때 손잡기에서부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상대를 배려해서 이마에 뽀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혼으로 갈 수 있느냐, 계속 사귀냐 못 사귀냐이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쉬운 것 같고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 되는 그 직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취준생에게 대외 활동이란?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다. 네, 이제 이게 대외 활동도 제대로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계적인 명문대죠. 이 하버드 대학이 신입생을 뽑는 기준은 성적이 아니라 나눔과 봉사 정신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나눔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가진 하버드대 안에서 학생들은 남과 더불어서 살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버드대 출신인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대학 시절 나눔에 관대한 이 문화를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에 페이스북을 개발을 해서 억만장자가 됐죠. 이 마크 주커버그도 매년 수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걸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생들도요, 이 스펙에 너무 열중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성숙한 시민이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